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상당히 좋은 흐름이죠. 갖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역사적 시공가를 현재 시청 시즌, 실현가의 시청 시즌에서 재sol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모드림 베이커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유튜브 젊은 부자들 TV를 운영하고 있는 재테크 유튜버 법학자 훈훈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콘텐츠들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직장인분들이 사실 구독자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좀 힌트가 될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주면 좋겠습니다. 촬영을 하고 있는 이 공간은 보시는 것처럼 주류도 판매하고 있는 공간인데요. 건대 입구의 무드림이라는 공간이고요. 원래는 제가 북카페 세모라는 이름으로 창업을 해서 4년간 운영했었던 공간이고, 사실은 그 창업을 할 때도 제가 대학 교수나 연구원을 하면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부업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오프라인 공간과 그리고 유튜브라는 온라인 공간, 이 두 군데의 파이프라인에서 주로 수익을 유지하고 있고 한 월 2천만 원 정도는 꾸준하게 순수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공간은 무드림의 3층 테라스 공간인데요. 제가 평상시에 여름에는 바베큐 파티도 하고 와인 파티도 하고 소셜링도 열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창업인데, 특히나 저 같은 직장인들인 온라인 창업,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오프라인 창업인 파티룸이라든지 카페나 술집 같은 것들도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7년 동안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6년 전에는 평범한 연구원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업금지 의무도 있었고, 그래서 재테크나 이런 부업 활동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블로그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대학으로 옮기면서 이제 두 개의 대학에서 현재 대학 교수와 이제 시간 강사를 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작년에는 연구원까지도 했었고, 연구원을 작년 11월에 퇴사하고 난 이후에는 좀 더 현재 재테크 강사라든지 이런 것들의 포지션을 좀 넓히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대학에서 교수와 시간 강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건대 입구의 무드림이라는 베이커리와 술집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제 유튜브인 젊은 부자들 TV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좀 집중을 하면서, 그러면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좀 꾸준한 순수익 2천 이상의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워라벨로도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나의 어떻게 보면 유튜브나 이런 공간들도 내가 사실은 계속 자기 성장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찍으면서 나도 이제 매일매일 발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두 가지를 다 양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저도 매달 본토 같은 데서도 재테크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매달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야근이나 승진에 너무 목매지 마라. 결국에는 그 야근이나 승진을 위해서 우리가 들인 노력은 물가 상승률을 쫓아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창업이라든지 유튜브 같은 주식,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다 재테크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 외에 이런 창업이나 이런 SNS 활동 또는 지식 서비스 활동, 주식 경매, 부동산과 같은 다양한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어떤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본인의 환경에 맞는, 본인의 성향에 맞는 재테크를 선택을 해서 그런 것들에 꾸준히 공부를 하고 실행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도 있으면서 자기 실현을 같이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현재 우리 이 30대들한테 권장하고 싶은 루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공간은 제가 5년 동안 건대 입구역에서 창업을 해서 운영하고 있었던 카페 겸 술집 공간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북카페 세모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했었고, 현재는 무드림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 공간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티가 주로 열리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주로 파티가 열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술집으로 주로 이용이 되는 공간이고요. 배달도 하고 있어서 사실 배달 매출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래서 매달 순수익 1,000만 원 정도를 가져오는 공간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프라인 공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년 대비 또는 제가 이제 5년간 운영하니까 추세에 대해서 좀 알잖아요. 매출의 추세는 사실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점점 상승을 하고 있고, 공간 임대료도 매년 상승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경쟁업체들은 계속 입점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5년 전에는 사실 호기롭게 창업을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뭐 이 창업에 대한 좀 고민을 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컨셉의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이제 뭐 문토나 이런 소셜링을 활용한 이런 파티 술집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보통 이제 인스타 같은 데서 모객을 해서 좀 매주 목요일 금요일에 파티를 진행하고 있고 일주일로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프라인 창업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파티룸 같은 거를 고민하시는 분들, 또 에어비앤비 공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아무래도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꼭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고 오프라인 창업을 하게 된다면 매달 그 임대료에 사실 감당하는데 굉장히 좀 힘듦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직장인들은 월 고정 수익이 있긴 하지만 이게 매달 사실 파티룸 같은 경우도 100에서 150 정도는 매달 지출이 되다 보니까 충분한 본인의 마케팅 능력 또는 뭐 본인의 인스타 팔로워 같은 경우도 몇만 명 이상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저는 섣불리 창업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플랫폼의 구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문토에 가입한 지 지금 3개월 만에 셀렉티드 호스트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러기에 앞서서는 호스트 강의라든지 이런 문토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끔 리뷰 수를 쌓아가고 거기에 맞는 정책에 맞게 내가 운영을 해야지만 상위 노출이 될 수 있거든요. 상위 노출이 돼야지만 모객이 꾸준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플랫폼의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특히나 그런 플랫폼을 벗어나서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또 다른 모객 채널을 유지할 수 있어야지만 이게 이 비즈니스가 1년, 2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을 충분히 하고 충분한 공부 후에 창업할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반대로 온라인 창업도 지금 한 지가 4년째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창업을 했었고 블로그로도 거의 뭐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렸고요.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 시대가 2021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코로나 장세 때.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2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4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수익은 현재 약 한 99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유튜브들은 또 인증이 필수니까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그래서 6월 24일에 보면은 구글에서 990만 원 정도가 입금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유튜브 채널은 현재 3개를 운영 중이고요. 뭐 저는 재테크 채널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주로 주식 콘텐츠 그리고 경매 콘텐츠, 창업 콘텐츠를 중심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학자문의 채널, 젊은 부자들 채널, 뭐 주식 아티스트 이 3가지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어쨌든 이 같은 추세를 말씀드리자면 오프라인 공간의 매출은 사실 점점점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온라인의 매출은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특히나 뭐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식도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상향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횡보 추세인지를 판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지식 서비스, 특히나 뭐 전자책 판매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전자책 판매라든지 온라인 클래스라든지 이렇게 일정 부분의 지식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들이 사실은 전혀 리스크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창업 중에 하나고,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뭐 지금은 계속 레드오션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제가 사실 7년 전에 블로그를 처음 개설할 때도 그때도 누구나 다 레드오션이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도 3년 만에 누적 방문자 400만 명을 찍었을 정도로 사실 본인이 충분히 그런 강의를 통해서, 블로그 강의나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구조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끔 운영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튜브는 제가 4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에 있어서 일정 부분 좀 빠르게 성장하는 좀 노하우를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내가 롤모델로 삼는 주제들이 있겠죠. 롤모델로 삼는 주제에서 사실은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온 것들을 유사하게 따라가는 방식으로 처음에 성장하는 게 핵심인데, 구독자가 많은 채널들은 당연히 조회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구독자가 한 5천 명밖에 되지 않은데 최근 1년 사이의 영상 중에서 내가 원하는 주제의 영상이 조회수가 막 10만이 나왔다, 이런 특이한 현상들이 있는 채널들 중심으로 그런 비슷한 구성, 썸네일 구성, 그리고 제목,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레파토리의 구성들을 일정 부분은 비슷한 형식으로 해서 거기다 또 추가적으로 나만의 스토리를 담는다면은 유튜브를 시작하는 분들도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멤버십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유튜브에는 멤버십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떻게 보면 팬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결제를 통해서 매달 월정액으로 구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해지하기 전까지는 매달 나한테 수익금이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플랫폼들 중에서 월정액 서비스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뭐 신청을 한번 해놓고 몇 달이 지난 뒤에나 뭐 해지를 안 하면은 요금이 청구되는 거를 뭐 본 경험도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사실 본인이 해지를 하기 전까지는, 해지라는 행동도 강력한 어떻게 보면은 좀 저항 행동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전까지는 매달 결제되는 방식이어서, 사실은 이런 구독형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일회성인 지식 강의 서비스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도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멤버십 서비스에 대한 뭐 비공개 영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참고하셔서 좀 전략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시면은 수익도 좀 얻으면서도 재미나게 유튜브를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직장인으로서 뭐 7년간 경험했었던 오프라인 사업 그리고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그것의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저는 뭐 매달 문토나 소모임에서도 재테크 강의를 하고 있는데, 주식 경매 강의는 꿀빵이라는 닉네임으로 현재 셀렉티드 호스트로 활동하고 있고, 매달 1회씩 강의를 하고 있고, 이 강의에서는 10가지 파이프라인, 제가 지난 7년간 경험해온 10가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4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들으셔서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좀 더 맞는, 저는 사실 어떤 재테크가 가장 옳다라고 표현하진 않거든요. 분명히 본인의 성향이나 근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특히나 뭐 교사분들은 아무래도 경업금지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적절하게 맞는 재테크를 찾아가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그러면은 그 안에서도 또 다른 친구들과 동료들을 만나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20대, 30대 직장인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바쁘면 잠은 도대체 몇 시간을 자고 몇 시에 일어나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는데요. 물론 제가 잠을 2-3시간 잘 때도 언젠간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게 근로라고 생각하지 않고 취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메인 잡으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 이외의 일들은 제가 다 원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후배들한테도 조언할 때 네가 분명히 오래 할 수 있고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이 3가지를 다 만족하는 일을 찾아라라고 조언을 하는 것처럼, 저는 제가 지금 뭐 원동력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테크도 어떤 분은 부동산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주식의 변동성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파티룸이나 사람을 만나는 것들을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본인의 특성에 맞는 것들을 분명히 하나하나씩 경험을 해보고서 찾아가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다 보면 하루 스케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 생각보다는 굉장히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고, 아침에도 보통 8시에 기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8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방이 있어요. 그런 데다가 뭐 신문 기사를 공유하고, 밤중에 나왔었던 뭐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는 9시부터 9시 반까지는 저도 뭐 주식 살 거 있으면 사고, 그런 식으로 한정된 시간에만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저는 전업 투자자도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9시 반에서 3시까지는 굉장히 여유로운 편입니다. 그 중에서는 뭐 주식 투자를 하지도 않고, 뭐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사실 MTS로 가볍게 내가 살 실적주들을 뭐 분할 매수하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9시 반부터 거의 3시까지는 뭐 그동안에 밀렸었던 일들, 지금 같은 경우는 책을 7월 달에 완간하기로 했기 때문에 책 출판에 관한 그런 원고들을 쓰고 있고요. 3시쯤에 또 주식에서는 이제 종가 매수라고 해서 투자할 만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날 변동성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3시부터 3시 반까지 하게 되면은, 그럼 사실은 주요 일정들은 다 끝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3시 반에 늦지막히 점심을 먹고, 그러고 나서 뭐 오후에 이렇게 무드림, 저희 집에서 5분밖에 걸리지 않는 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뭐 책을 보거나 자유롭게 뭐 마케팅 공부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 주 2일은 대학 강의가 있어서 대학에 가서 뭐 강의를 하고 또 사람들 만나는 시간 갖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스케줄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예전에는 제가 작년까지는 연구원을 주 3일 했기 때문에 그때는 물론 9to6로 3일을 출근했었지만, 현재는 11월 달에 퇴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 굉장히 좀 여유롭게 책 쓰고 싶은 거 쓰고, 장중에 뭐 할 것들 있으면은 여기 뭐 주식 투자하고 있고, 저녁쯤에는 뭐 지인들 만나서 식사를 한다던가 그렇게 네트워킹을 해서 뭐 세상 돌아가는 것들 좀 흐름 같은 걸 파악하는데 오히려 시간을 쓰고 있고, 그 이후에는 운동하고 자고 뭐그 정도 스케줄이 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저희가 무드림에서 뭐 요리를 판매하기 시작한 지가 며칠 안 돼서 저녁 시간에 보통 여기 와서 이제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뭐 같이 메뉴 테스트도 하고 직장 그 매니저들하고 상의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여유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언젠가는
뭐 3시간 잘 때도 있었겠죠. 당연히. 창업 초기에는 저도 여기 이 카페에 매일매일 나와서 일을 했었던 적도 있고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결국에는 인적 관리, 그다음에 매뉴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구성을 1년 내에 마칠 수만 있으면은 그다음부터 사실은 뭐 거의 매출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만 내가 관여를 하는 거지 뭐 직원들, 구성원들한테 다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1년 정도만 바짝 이렇게 좀 집중해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좀 안정권에 접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좀 집중을 해서 1년 정도는 그래도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최종 목표가 뭐냐는 질문을 사실 여러 인터뷰 콘텐츠에서 많이 봤는데요. 저는 사실 목표 없이 사는 삶이 목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또 ENTP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 자유롭게 흘러가는 걸 굉장히 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10개 정도의 재테크를 7년간 해왔지만 결국에는 특정한 방향성보다는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10개의 재테크를 경험을 하면서 결국에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뭐 유튜브 온라인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새는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그곳에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적 자유를 향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2030 직장인들을 응원합니다.